네, 분양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8,484만 원으로 평당 분양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구제곱 같은 경우는 대략 21억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84 같은 경우는 28억대 분양이 나와서 재밌는 거는 중도금대는 이제 40%니까 대략 8억 가량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 잔금대는 5구 같은 경우는 잘하면은 4억. 그다음에 84 같은 경우는 2억밖에 나오지 않아서 잔금대는 오히려 내가 현금을 더 보태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일부 하고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잔금 계획을 짜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청약하는 그런 단지들을 두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 곳인데요. 강남권에 얼마 거의 이제 없는 신규 청약 단지가 아닐까 싶어요. 반포 레미안 트리니티원 분양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뭐 이미 너무 많은 관심 보이고 있고 뭐 노리고 있는 분들도 많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간단하게 단지 개요와 청약 일정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이 단지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하는 단지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 분양하게 되는데 총 2,091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꽤 많습니다. 506세대 정도 되고요. 31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고요. 1순위는 11일 화요일에 접수받고 그다음 하루 전날 10월 10날 특공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단지는 이제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래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그다음에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또 당연히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이셔야지 1순위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5년 이내에 또 세대 전원이 당첨된 이력이 없으셔야 되고요. 재당첨 제한도 다 걸려 있는 분들은 그 기간이 다 지나신 분들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40% 나오고요. 20%는 잔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계약금 20%니까 20%를 잘 준비하시고 청약하셔야 되고요.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워낙 저렴하게 나올 예정이라서 3년 정도 있을 예정이라 이거는 이제 당첨되시고 나면은 필히 실거주를 계획을 하시고 청약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5일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 40%예요. 잔압 20%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잔금 대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 4억, 2억으로 제한이 있다는 거. 네. 거의 그럼 보면은 4억 아니면 2억이겠네요. 그렇죠. 네, 분양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8,484만 원으로 평당 분양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구제곱 같은 경우는 대략 21억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84 같은 경우는 28억대 분양이 나와서 재밌는 거는 중도금대는 이제 40%니까 대략 8억 가량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 잔금대는 5구 같은 경우는 잘하면은 4억. 그다음에 84 같은 경우는 2억밖에 나오지 않아서 잔금대는 오히려 내가 현금을 더 보태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일부 하고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잔금 계획을 짜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뭐 취득세라든지 세금 같은 것도 그렇죠. 세금도 있잖아요. 별도죠. 네, 그렇다면은 정말로 20억 정도는 만약에 84 타입을 노린다면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는 다 뭐 20억, 30억 정도의 로또죠. 네. 5구 같은 경우 주변 시세가 이미 이제 40억대고요. 그다음에 원베일리 같은 경우 25평이 44억 5천 최근에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 같은 경우 대부분 주변이 55억에서 60억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원베일리의 한강뷰가 최근에 72억에 실거래를 찍어서 84 타입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한강뷰라는 그 희소성 때문에 72억 찍은 거고요. 그 한강뷰가 안 보이는 매물도 대략 뭐 55억에서 60억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5구 당첨되시면은 뭐 20억 로또, 그다음에 84 당첨되시면은 30억 로또에 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관없는 질문이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보자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 그냥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은 평형 타입인데 지금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한강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보통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자금만 되신다면 한강뷰죠. 그래도 한강뷰가 더 가치가 그렇죠. 있다. 희소성이죠, 부동산은. 네, 부동산 역시 그 입지 그리고 희소성이다. 네, 한번 체크를 하고 가고요. 강남권 같은 고가 청약단지 예전만큼 경쟁률 높지 않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뭐 감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현금 부자들이 정말 많고요. 우리 97 대책의 효과가 얼마 간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왔어요? 97 대책이 일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월요일, 화요일만 잠잠하고 그 주에 바로 수요일부터 정말 지방에서 혹은 수도권 내에서 현금 있는 분들이 더 규제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이제 갭을 끼고 사자 하면서 그때 신고가가 엄청나게 속출을 했거든요. 3일도 안 갔네요. 네네. 그리고 그때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627 대책으로 한도가 6억밖에 안 나오는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고가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특히 강남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점도 높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용자금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물론 규제 이전보다는 통장수가 조금 감소는 하겠지만 충분히 1순위 완판에 치열한 경쟁과 높은 가점으로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의 좋은 입지의 분양 단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포를 가장 요즘 선호하시잖아요. 최상급진 압구정은 이제 일반 분양까지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레미안 트리니엄 분양 이후에 자 서울의 이제 모든 청약자들의 로망인 반디클, 반포 DH 클래스트가 이제 내년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얘를 왜 이렇게 많이 기다리시냐면은요. 일반 분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몇 세대나 되나요? 강남 같은 경우 보통 일반 분양 100세대 이하 100세대 언저리인 것도 정말 많은데 여기는 무려 1832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한 5,000세대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리고 특히 34평의 비중이 많아서 여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여기가 이제 분양이 끝나게 되면은 당분간 이제 강남권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분양 단지가 없는 굉장히 희소한 단지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 단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5,000세대라고 하면은 강남에서도 굉장히 큰 대단지죠. 정말 큰 대단지로 꼽히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기를 또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포기하거나 뭐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미분양이 난다거나 뭐 이런 소식은 우리가 듣기는 힘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과 경기 12곳이 이제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이 청약 수요가 좀 이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풍선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벌써 비규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죠. 네. 뭐 구리라던가 특히 동탄, 남양주 이런 곳들에 지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약 지역에서 비규제 노려보신다. 이런 분들은 추천드리는 곳이 아무래도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와서 나는 공공분양 위주로 좀 노린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청약을 좀 노려보시고요. 그다음에 2기 신도시에서 아직도 분양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나올 곳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검단 신도시 같은 곳에 민간 분양이나 공공 분양 나올 걸 노려보신다거나 혹은 그다음에 구리 같은 곳에 민간 분양 나올 것도 있고요. 안양, 만안구 같은 곳. 그다음에 이제 용인에서 기흥구가 묶이지 않았는데 향후에 거기에 플랫폼 시티라고 큰 도시개발 사업이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입지가 좋고 또 구성역에는 GTX도 개통이 되어서 이쪽도 청약 또 비규제 유망 지역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김포라던가 또 인천 이런 곳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서남권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노려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울 접경 지역들 좀 같이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뭐 사실 실수요자들도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게 바로 이 청약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 목적은 뭐 꿈도 못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뭔가 이 틈새 전략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든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627 대책이 되게 막강하고 무서운 대책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 너무 많이 묶였고 확대가 되어서 비규제 지역은 현재 뭐 중도금 대출도 60%고 뭐 1년 뒤나 혹은 6개월 뒤에 전매 제한이 풀리니까 뭐 투자 목적으로 비규제 뭐 청약을 넣어볼까 혹은 분양권을 매수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627 대출 규제 무서움을 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627 대책 때 뭐가 들어갔냐면 6억의 한도 제한도 들어갔지만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받을 때요 무조건 약정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전입 및 그다음에 1주택장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약정
게다가 추가 매수 금지 약정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기간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네, 뭐 전입 같은 거나 처분 서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거든요. 기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전입 및 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청약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첨되어도 공사기간 대략 3년 잡는다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처분 및 전입이 아니라 완공되고 나서 또 더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안에 처분이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공기 플러스 6개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만 그걸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혹시나 모르고 6.17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에 당첨이 됐거나 혹은 그 이후에 분양권을 샀다가 파시게 되는 경우 이 약정서에 내가 하기로 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자, 이 당첨자께서는 위반자가 됩니다. 약정 위반자. 네, 그렇게 되면 페널티가 차주의 3년간 주택 관련된 대출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권을 팔고 나는 그냥 일반 매매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살 때 대출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수요자 완전 위주로 청약이 대출에서도 이런 제한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당첨된 거를 파셔서 이런 페널티를 잘 모르고 파셔서 약정 위반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내가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내가 정말 실거주 목적인지 요거를 한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또 이건 주변에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뭐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과 또 내년 초까지 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청약단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서울에 뭐 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요. 분양가가 비싸서 그렇지 현금이나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강남권에서는 레미안 트리니언 이후에 아크로드 서초도 나올 예정이고요. 이게 좀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가 좀 무기한 연기가 됐지만 또 언젠간 분양을 할 거고요. 내년에 이제 가장 큰 대여가 반디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포에 이제 사실상 청약이 마무리가 되고요. 자, 여기서 떨어졌다 해서 아쉬운 분들은 방배를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방배 13구역, 14구역, 그다음에 방배 신동아 이렇게 3개 단지가 방배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비규제 때부터 분양을 노렸던 노량진 뉴타운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1구역에서 8구역까지가 다 이제 분양이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규제 때 분양하기를 바라셨는데 규제적으로 묶이고 이제 모두 다 분양이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흑석에서도 9구역과 11구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굉장히 굵직한 좋은 입지들이 많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꼭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청약이 확정이 된 곳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압구정 현대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강남권이나 서초권에도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이 규제 이후에 뭔가 가격의 흐름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나요? 강남 재건축은 거의 뭐 지장이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히려 많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매물 감소가 이제 엄청납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들의 매물 감소. 10월 20일 이후부터 이제 토지 거래가 다 적용이 됐는데 그 주에만 지금 서울의 물건이 9,000개 가량이 감소가 되었다라는 신문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하나가 거래될 때마다 매물도 급감하지만 또 전세 물량도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40년 만에 최저치 구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조금 서두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그 뭐 강남은 물론이고 서울권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 중에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게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흔히 우리가 몸테크를 한다고 하죠. 거기에 살면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전략을 소개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냐면 그런 곳들도 최대한 빨리 매수하는 게 전략. 물건이 사고 싶어도 없습니다. 물건만 일단 새낀 매물은 거래가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실상 거래가 안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정말 귀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립 인가 나기 전에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을 노리는데 그것마저도 힘들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자, 이제는 제 잔금 대출이 이제 6억, 4억, 2억밖에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내가 현금을 다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냐 하고 이제 많이 허탈해 하시긴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청약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청약의 장점이 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계약금 10%, 20% 넣고 입주 때까지 3년 동안 내가 그래도 현금을 좀 더 모으고 불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감당 가능한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까지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 분양 가격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금 계획 잘 짜셔서 내 집 마련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규제적이 확대되었어도 생애 최초 LTV 70은 여전히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택자 이 실소유자분들은 생초 대출을 잘 활용해서 일반 매매나 청약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고 규제가 빡빡해진다라고 해도 내 집 마련은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얘기 저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뭐 서울 특히나 이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런 지역들의 분양가라든지 뭐 가격,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활용해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보들도 너무 많고 어떤 정보들이 진짜 좋은 정보인지 진짜 맞는 정보인지 헷갈리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저희 도너리 항상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 행복한 내 집 마련에 또 같이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정 로즈님과 함께한 청약 시장 전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열정 로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